네, 여러분, 저는 지금 텍사스에 와 있는데요. 오늘은 실리콘밸리 메타에서 약 8년 정도 근무를 하시고 현재는 커리어 해커 알렉스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알렉스님을 인터뷰해봤습니다. 지금 AI 시대의 변화를 실리콘밸리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이 AI 에이전트라는 게 정확히 사용되었을 때 어떤 느낌을 주고 어떤 부분에서 효율성을 주는지 실제로 알렉스님의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같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알렉스님.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초대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기쁘고요. 제 이름은 알렉스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실리콘밸리 메타에서 8년 차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로는 커리어 해커 알렉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인공지능이랑 커리어에 관련된 이야기들이나 뭐 강의 같은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주제로 넘어가 보자면 아무래도 느끼시기에 AI가 만들어내는 변화를 가장 잘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이 실리콘밸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궁금한 게 이 AI가 발전하는 속도 자체도 엄청 빠르다고 느끼시는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난 4개월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난 4개월 동안 일어난 변화들이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다닌 8년의 변화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고까지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 인공지능 때문에 이 산업 자체가 일하는 방식이, 직군이,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체감하고 있고, 특히 이 클로드 코드 오퍼스 4.6 나온 이후로부터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생기게 되면서 뭐 오픈 클러라든지 하네스 엔지니어링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산업적인 비즈니스적인 변화가 있다고 저는 체감하고 있고, 실제로 회사에서도 그냥 일하는 방식 자체가 아예 변해버렸고,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라는 그런 많은 생각들이 두루두루 이뤄지고 있지 않나, 걸쳐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즘 사람들이 그 잭도시의 블랍을 예시로 많이 들면서 이제 레이오프가 AI 때문에 좀 많아지고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또 혹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레이오프가 많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이 빅테크들이 이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고용하는 인원수도 엄청 늘어나고 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좀 느끼시기에 이 AI로 인해서 지금 당장의 레이오프나 어떤 해고의 분위기는 또 어떻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이런 레이오프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 느낌과 생각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일단 레이오프가 시작된 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왜냐면 즉각적으로 변화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웃풋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옛날에는 개발자 100명을 데리고 개발을 하면은 뭐 한 달 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되게 정해져 있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결국 개발자도 사람이고 사람이 다 코딩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아웃풋의 그런 정해진 리밋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엄청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로 뭐 10x 엔지니어라고 하는, 혹은 뭐 100x라고 하는, 한 명의 개발자가 진짜 10인분, 100인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차이가 AI 도구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들은 어떤 이야기는, 이제는 되게 그런 높은 리더십에서 되게 탤런트가 많은 개발자 10명을 데리고 한 300명짜리 부서를 대체시켜 보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듣고 있는데, 실제로 그 10명이 더 잘한다라는 결과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오프가 어떻게 보면 조금 당연한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컴퍼니가 다 레이오프를 시작하고 거기서 끝날 것이냐는 사실 되게 알 수 없는 거거든요. 뭐 개발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발자들이 수요가 되게 많았다가 또 이렇게 막 줄었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도구가 좋아져서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아웃풋이 많아지면 그 사람을 더 많이 채용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10명을 데리고 100명의 인분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차라리 100명을 더 고용해서 1000명의 인분의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게 회사의 어떻게 보면은 뭐 본질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되게 밸런스에 맞춰서 상황에 따라서 회사마다 조금 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레이오프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건, 결국 이 모든 바틀렉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100명이 모여서 한 가지를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려면 한 명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명을 설득하고 다 같이 이끌고 나가는 작업이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 나가는 시행착오의 단계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보시기에 이제 알렉스님 주변 사람들이나 알렉스님도 이런 변화에 대해서 좀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계시나요? 그런 변화에 대한 준비에 관한 이야기도 사실 되게 많아요. 지금은 저는 조금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도기다 보니까 너무 많은 AI 툴들이 있고, 그리고 너무 많은 활용 방법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은 이렇게 해라. 뭐 메모리 엔지니어링은 이렇게 해라. 뭐 하네스는 이렇게 해라. 뭐 오픈클로 있고, 뭐 헤르메스 뭐 있고, 뭐 여러 가지 플랫폼도 있고, 뭐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다 써보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두 가지의 그런 부류로 나뉘게 되는 것 같은데,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한 명은 다 써보는 거죠. 그냥 뭐가 출시됐으면 써보고. 이런 사람들이 소수지만 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나만 좀 막 파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오픈 클로다 뭐 아니면 클로드 코드다 그럼 내가 이거를 조금 극한으로 깎아봐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요. 아니면 세 번째가 이제 조금 가장 힘들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인 것 같은데 너무 많다 보니까 어디에서 시작할지도 모르다 보니까 시작을 못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저는 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AI에 대한 준비를 하고자 한다면 그 첫 번째 두 가지 카테고리 안에 한 카테고리에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를 다 시도해 보거나 아니면 그 중에 가장 좀 프로미넨트한 그런 툴을 하나를 잡고 조금 깎아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그게 클로드 코드인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그러한 시도가 개발자라는 직군이 아니어도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당연합니다. 사실 훨씬 더 필요한 직군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발자는 개발을 배우면 안 되고 더 이상 이거는 확실해요. 개발자는 개발을 배우는 것보다 프로덕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더 배워야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개발자인 경우에는 개발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개발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에이전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코딩을 한다는 게 너무나도 말이 안 되고 되게 어려운 그런 문턱이 되게 높은 일이었다면 이제 비개발자 여러분들은 이 AI를 써서 코딩이라는 작업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머지 일들은 많이 해봤으니까. 만약에 내가 마케터라면은 프로덕트를 잘 셀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이미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더 깎아내기보다는 뭔가 개발을 직접 해본다든지 프로덕트를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마케팅을 조금 더 끌어낸다든지 뭐 두 가지에 있을 수가 있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제너럴리스트들이 훨씬 더 각광받는 세상이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AI를 잘 쓰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지금 1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발도 하고 있고 마케팅도 하고 있고 프로덕트 이밸류에이션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뭐 로드맵도 짜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크리에이터 하면서 마케트 하면서 개발자면서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덕목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여러 글을 했을 때는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나 내릴 수 있는 결정들이 훨씬 더 다채로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개발자인 분들은 뭐 개발도 해보고 다른 영역들을 조금 건드려 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뭐 개발자든 비개발자든 그냥 나의 분야에서 조금 벗어나는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살짝 주제를 넘어가서 요즘 사실 제가 한국 미디어들을 많이 보다 보면 AI로 인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 마지막이다라는 얘기도 좀 있고 그건 뭐 사실 한국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류의 얘기나 아니면 지금 당장 돈을 모아놔야 한다 모든 직업이 다 사라질 거다라는 위기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도 많지만 제가 이제 장기간 동안 미국에 계셨던 분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건 위기라고만 너무 생각하면 안 되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항상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오래 살아남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좀 또 궁금한 게 알렉스 님도 느끼시기에 이런 변화가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한 것 같아요. 일단 모든 위기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것들은 좀 양날의 그런 검이고 여러 가지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삼느냐는 음, 조금 경험과 시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퍼스펙티브가 중요한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은 저는 이런 것들이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뭐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AI가 나옴으로써 많은 부분들이 바뀔 거거든요. 세상의 많은 부분들이 바뀔 거예요.
특히 실리콘밸리 같은 곳은 가장 많이 변화하는 사회 지역 중에 한 곳이겠죠.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AI가 좋아지고 잘나졌다 한들 변하지 않는 부분들은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더 그럴 것 같은데 그 나라와 사회와 지역이 가진 특성에 따라서 개인의 그런 행동들이 비롯되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화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 혹은 두려움 혹은 뭐 관습 이런 것들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이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온다는 말은 좀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자면은 실리콘밸리는 1년 안에 엄청나게 많이 바뀔 거거든요. 회사도 엄청 많이 망할 거고 빅테크도 뭐 인원을 반으로 감축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진행됨으로써 그 회사의 가치는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렇게 바뀌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이유는 돈과 효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모든 디시전을 거기에 맞추는데 실리콘밸리는 그 디시전 메이킹이 되게 빨리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면 컨텍스트가 많으니까. 그럴 때 만약에 한국에 있는 그런 대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문화가 전혀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사회적, 역사적 여러 가지의 배경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러한 기업들은 어떻게 되느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변할 수 있겠죠. 뭐 마찬가지로 완전히 이렇게 트랜스폼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 AI 뭐 트랜스포메이션 AX라는 단어가 되게 핫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하든지 아니면 못 하든지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못했을 때 아니면 시도를 했지만 바뀌지 않았을 때 그러면 개인들에게 혹은 스타트업에게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열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대기업에서 10,000명을 바꾸는 것보다 스타트업 한 3, 4명이 엄청나게 달려서 그 산업 자체를 바꾸는 게 더 쉽다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그러한 모든 관성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위기와 기회라는 거는 그냥 항상 좀 공존하는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위기가 되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포인트에서 또 궁금한 게 SNS 같은 걸 보면 뭐 클로우드 코드 쓰는 법, 챗 GPT 프롬프트 잘 쓰는 법,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이 AI를 활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그걸로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뭔가 마땅히 떠오르는 사람이나 어떤 서비스가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보시기에 뭔가 이 AI를 활용해서 실제로 돈을 버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많아졌다고 느끼시는지 또 그런 서비스가 있다면 예시가 있는지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질문이고,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되게 역사적으로도 증거들이 되게 많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큰 변화가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즐거움도 있겠지만, 두려움이 훨씬 더 크게 자리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 포모라고 하는 감정이 되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기업은, 저 사람은 AI를 써서 이만큼 잘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한 것 같을 때 조금 되게 극심한 공포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직군, 산업, 크리에이터,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 교육, 강사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은 공포심 때문에 혹은 갈망 때문에 지갑을 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어서 최근에 방영도 됐지만, 근데 당연히 좋은 이유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이즈가 많은 거는 되게 어쩔 수 없고, 그 돈을 많이 버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것 또한 되게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어떤 강의보다 20불 내고 클로드 구독을 한 다음에 클로드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잘 가르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조언을 드리기도 하고. 하지만 클로드라는 도구가 주어졌을 때 그러한 가치들을 뽑아내는 훈련이나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뽑아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한테 의지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은 되게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1인 기업들은 성공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은가? 는 되게 또 다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두 가지의 측면이 있어요. 1번은 사례가 되게 많은데 드러나지 않는 경우.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1인 기업가로서 이미 많이 벌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굳이 알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조용히 벌고 싶으신 분들도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는 이미 너무 올인을 하고 있어서
보이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노력을 굳이 하기보다 더 그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서 더 이 사업을 이끌어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저는 많이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보이는데 투자할 시간과 리소스가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라도 더 배워서 하나라도 더 써먹어야 되는데 뭐 토큰을 활용한다든지 하네스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매일 새로같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미 다 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알릴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 다른 식으로 알리고 있거나. 하지만 저도 이게 되게 흥미로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나름의 그런 교육자로서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런치해서 끝까지 한번 밀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외국에는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고요. 뭐 교육자로 시작했지만 진짜 결국은 사업자로 되고 아니면 사업자에서 교육자로 변하고 보통은 이 투 트랙으로 되는 것 같은데 교육자로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실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나마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고 필드에서 일을 하니까 조금 더 보이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엔 저도 뭔가 이거를 프루브하고 싶다면 1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일궈내야 하지 않나. 아니면 그 실패를 통해서 또 경험을 알고 그거를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서비스가 AI를 외면적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는 많이 없을지라도 그냥 프로덕트 안에 AI가 들어가서 인원을 감축한 것도 어떻게 보면 AI로 만든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지금은 아까 과도기라고 조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I로 뭔가를 만들었으면 그거를 똑같이 만든 사람이 있을 확률도 엄청 많거니와 누군가가 그 서비스를 봤을 때 바로 카피하는 것도 엄청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안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어떤 스레드를 하나를 봤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어떤 분이 아이디어가 있어서 뭐 이런 거를 막 좀 얘기를 했다가 어떤 분이랑 뭐 커피 채시로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 다음날 다 만들어 온 거예요. 심지어 더 잘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다 보니까 이거를 올인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부업을 하니까 올인이 아닌 경우가 많다 보니까 더 쉐어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거를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오버쉐어하는 게 사실은 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혹은 다른 경우에는 AI로 뭔가를 만들었는데 잘 됐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오픈 AI가 발표해가지고 사업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클라우드 코드도 똑같죠. 계속해서 피처가 업데이트 한 번 될 때마다 스타트업이 막 수백 개가 사라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그렇게 클리어하게 보여서 성공하는 경우는 되게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누군가는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보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측면에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미 하신 분들은 잘 만들어서 다 팔았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은둔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프로덕트 자체의 기능만 보여주기보다도 뭐 스토리를 넣는 것도 한번 개발자 입장에서는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고 비개발자는 그런 걸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좀 쉬워졌으니까 접근해 보기도 좋고. 맞아요. 그래서 잘 만드는 것보다 잘 파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때도 있는 것 같고 특히 요즘 시대에서는 둘 다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잘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AI가 어떤 위험이 있고 또 어떤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충분히 얘기를 해봤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부터 대비를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할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알렉스님이 느끼시기에 이 AI를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나눠본다면 좀 어떤 기준으로 나뉘고 각자 어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두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직군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비개발자들은 뭐 개발을 해보고 개발자들은 비개발자의 그런 역할을 전담해보고 저는 이것들이 이번에 잠깐 나오는 트렌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직군들이 많이 멀지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흔히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빌더와 리뷰어 딱 두 가지만 남는다. 그게 뭐냐면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뭘 만드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사실 디자인도 만드는 거고요. 엔지니어링도 만드는 거고 프로덕트 매니저도 만드는 거고 이 사람들은 다 개설 뭘 만드는 사람들이고 근데 만드는 사람만 있으면 또 안 돼요. 왜냐면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향성을 잘 정해줄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게 강점은 아니지만 나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딱 이 두 가지가 되게 시너지가 많이 맞고 역할 분담이 조금 클리어한 것 같은데 내가 만드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거나 이 두 가지로서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직군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는 것 같다. 왜냐면 직군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개발자라는 직군도 지금은 있지만 그리고 한동안은 필요할 거예요. 왜냐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코드고 서비스를 누군가 만들었다고 해서 그거를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이거를 확장시키고 싶으면 이해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개발자들은 오히려 리뷰어 쪽으로 많이 갈 확률도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거를 프롬프트를 잘해가지고 계속 빨리 만들어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개발자들도 많기 때문에 리뷰를 하는 개발자들이 오히려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디자이너도 이렇게 손으로 잘 만드는 사람이 있고 눈으로 잘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어떤 거에 강한지 알고 그 능력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그 능력을 어떻게 키우는가는 앞서 말했듯이 나의 강점을 잘 알고 그거를 깎아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뭔가를 잘 만드는 사람이다. 나는 행동력이 빠르고 추진력이 빠르다. 그러면 일단 뭐 클로드 코드라는 게 저는 가장 강력한 툴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근데 물론 진입 장벽이 있죠. 근데 그거를 넘어가는 연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월 구독료를 내고 뭐 20불로 얻을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뭐 밥을 안 먹고 그거를 하겠어요. 저라면. 제가 대학생이라면, 고등학생이라면. 그래서 구독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열심히 배워서 얘한테 직접 물어봐서 계속 만드는 연습을 할 것 같아요. 계속 만드는 연습을 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만드는 게 좀 강점이 아닌 것 같다. 근데 내가 테이스트가 있는 것 같다. 나는 이러한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렇다면은 오히려 두 가지를 연습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것 같은데 하나는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컨텐츠를 많이 흡수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알고 그러한 것들은 왜 다른지 알아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거를 보이스로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 리뷰어들은 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판단하는 능력이 있을지언정 그 판단을 잘 설명하고 셀하지 못하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시전 메이커가 아니라면. 근데 디시전 메이커면은 뭐 그럴 필요 없죠. 그냥 이게 맞아 이걸로 가자 하면 되는데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이 가진 눈, 내 판단을 잘 설명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지 그거를 연습하는 게 중요한데 뭐 그러려면은 뭐 스레드를 한다든지 뭐 트위터를 한다든지 뭐 유튜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의미에서 어쨌든 계속 만져보고 시도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그냥 무조건 해보는 게 중요하고 가장 안 좋은 건 안 해보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거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하루 기다릴 때마다 뒤처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게 뭔가 마치 어떤 회사가 상장하기 전에 사람들의 불안감을 펌핑시킨다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느끼시기에는 실제로 현지에서 하루하루만 안 해도 뒤처진다는 느낌이 실질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그쵸? 100%예요. 100%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건데 제가 사실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2달 됐나? 네. 감사합니다. 근데 육아휴직을 일주일밖에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너무 지금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한 달만 없어도 아웃데이트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게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겠죠. 밸런스가 중요하니까 사실 가족이 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속도도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깃발 꽂는 사람이 가져가는 것들이 또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게 나중에 더 큰 리턴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추가 질문으로 사실 어느 정도 대답을 주신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이제 20대인 입장에서 20대나 30대 사회 초년생 분들을 좀 만나보면 지금 엔트리 레벨을 뽑는 비율이 너무 적어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렉스님이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다면 이 시대를 대비하는 어떤 조언을 하나 해줄 수 있다면 또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20대들이 가질 수 있는 차별성이 있다고 반드시 생각해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무모함인 것 같아요. 음, 그게 저는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필드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뭐 10년 차, 20년 차이신 분들은 무모한 도전을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있는가? 이거는 물론 각자마다 좀 다르겠지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뭐 휴학을 하고 학비를 가지고
이 모든 AI 서비스를 다 구독한 다음에 다 해보는 거죠. 그냥 6개월 동안.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배울 수 있는 거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저도 대학을 열심히 다녔고 학비 많이 냈고 사교육도 뭐 열심히 했는데 그거를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클로드 코드 하나 200불짜리 월 구독료를 한 다음에 내가 얘를 진짜 토큰을 다 써버려야겠다. 토큰을 다 쓰면은 배우는 게 그 6개월의 학업보다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거는 또 다른 사례였는데 오픈 AI 채용 사례였는데 어떤 고등학생이었나 20살이었나 어떤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월구독료를 내고 그냥 6개월 내내 물어봤대요. 예를 들면은 챗GPT는 어떻게 만든 거야? 그러면은 뭐 어떤 이런 뭐 스택을 썼어, 뭐 서버 사이드 이벤트를 썼어. 그럼 그건 뭐야? 그럼 뭐 이거는 뭐 어떤 어쩌고 저쩌고 아키텍처야. 그럼 아키텍처가 뭐야? 뭐 아키텍처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야. 그러면 랭귀지는 뭐야? 이런 식으로 그냥 질문을 끝까지 갔더니 알게 되었다. 라는 거였거든요. 이거 말고도 그 학업에 관련된 여러 유익한 해킹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해킹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꿀팁 같은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노트북 LM을 활용을 해서 뭐 연구진들이 6개월 만에 얻을 만한 그러한 결과물을 일주일 만에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공부해서 도전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이런 게 또 다른 걸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저는 1인 사업가고 크리에이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움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도움이 되게 많이 필요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뭐 크리에이터라든지 뭐 사업가라든지 뭐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실제로 이메일 써본 사람들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유튜브를 만약에 해요. 유튜브를 하는데 저도 시간이 없고 리소스가 부족하니까 에디팅도 잘 못하고 컨텐츠도 좀 구멍이 있고 아이디어도 많이 부족하고 이래요. 왜냐면 본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20대 청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알렉스님 채널 잘 봤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던 점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제가 뭔가 도와드려서 보완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알바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뭐 채용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되게 그럴싸하고 뭐 AI를 써가지고 잘 준비를 했고 하면은 저는 돈 낼 것 같아요. 그런 무모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20대인 친구들이 그런 거를 생각하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시도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남들이 하는 거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는 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깨는 게 제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보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알렉스님한테 갑자기 메일을 보낼 수도 있겠네요. 전 너무 웰컴이고요. 그런 인재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는 지갑을 열 의향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한번 저희가 실제로 AI를 쓰는 것도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AI를 써봐야겠다고 생각은 많이 하지만 LLM적으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AI의 발전 과정을 보면 사람들이 LLM 시작으로 에이전틱 AI 그리고 그 다음이 로보틱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그런 면에서 좀 따라가 봐야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에이전틱 AI가 가끔 이렇게 개발자분들이 링크드인에 올리는 걸 보면 여기도 여전히 코드가 많구나 이런 부담감이 좀 있을 때가 있어서 한번 그런 실예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일단은 가장 보여드리고 싶은 게 사람들은 직관적인 거를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챗GPT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해하는 게 오히려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발자가 아닌 사람이, 필드에 아닌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 에이전트라는 게 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가장 제 생각에 중요한 거는 에이전트는 도구를 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LM이랑 에이전트랑 다른 거는 에이전트는 LLM인데 LLM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LLM은 그러니까 챗봇 같은 건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도구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브라우저를 열 수 있고 컴퓨터 파일을 조작할 수 있고 엑셀 파일 열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다 할 수 있고 아니면은 핸드폰으로 내가 명령을 줬을 때 그걸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클로드 코드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방금 앱을 하나 켰는데 이거는 클러드라는 앱이거든요.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짜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세 개의 탭이 있어요. 챗, 뭐 코워크, 코드. 우리가 익숙한 거는 이
챗이에요. 이게 그 웹 앱으로 나오는 챗 인터페이스 그런 건데 사실 이 코워크 눌렀을 때 뭐 코드 눌렀을 때도 되게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가장 다른 점이 바로 이런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는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 너랑 챗봇이랑 가장 다른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이거를 제가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냥 다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서치할 필요도 없고 유튜브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냥 이 AI 에이전트들, 뭐 AI LLM들 그 도구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물어봤더니 파일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앱이잖아요. 앱인데 컴퓨터에서 도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컴퓨터 파일이 다른 컴퓨터 파일을 만드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이 LLM이라는 게 들어오고 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뭐 PDF 파일을 열어서 리뷰를 한다든지 뭐 구글 닥을 열어서 뭐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파일 정리 같은 것들을 시킬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영수증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폴더를 얘한테 주면은 그거를 쫙 정리해가지고 엑셀 파일도 만들 수 있어요. 코드 실행 같은 건 뭐 너무 당연한 거고 근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요 브라우저 제어 이거가 제 생각에는 가장 직관적인 에이전트의 기능의 핵심인 것 같은데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기능이 되게 흥미로운 것 같은데 웹 브라우저 먼저 열어서 너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직접 보여줄래? 이렇게 만약에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보여드리자면 실제로 얘가 제 컴퓨터에 있는 브라우저를 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그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요거 밖으로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구글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지금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브라우저 탭을 열 건데 제가 옆에다 두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검색창을 찾았다고 하고 엔트로피 클러드를 검색한다고 해요. 그랬더니 검색을 하고 실제로 잘 작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일단 잘 작동하는 거를 봤으니까 이런 것들을 리서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리어 해커 알렉스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스레즈를 들어가서 최근 포스트 10개를 읽어보고 요즘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리서치 해볼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되거든요. 커리어 해커 알렉스를 검색을 하죠. 스레즈를 검색을 했어요. 인터넷을 검색했죠. 지금 손 하나도 안 대고 있고요. 제 컴퓨터에 있는 브라우저를 작동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인터넷이 연결이 되면 얘가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거는 답이 되게 직관적이면서도 무서워요. 내가 인터넷 열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거를 시킬 수 있을까가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창의력이 되게 중요한 건데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 이 에이전트들은 이 LLM 도구들은 내가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터넷 브라우저 쓰는 게 가장 직관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열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인터넷 브라우징이거든요. 인터넷 열어서 뭐 서치하고 뭐 콘텐츠 보고 아니면은 뭐 포스트 쓰고 뭐 이런 건데 뭐 지금 첫 번째 포스트 읽고 있죠. 테스트를 한 번에 못 가져온다고 하니까 계속 스크롤링 해가지고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이번에는 너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하나 열어서 이 커리어에커 알렉스의 최근 10개 포스트의 라이크와 댓글과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만들어주고 어떤 포스트가 왜 잘 됐는지 하나씩 분석해서 엑셀로 만들어줘. 이것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신기하네요. 너무 신기해요. 그죠? 근데 이게 직관적이지 않은 이유는 안 해봤기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는 이거는 놀라운 것도 아니에요. 놀라운 것도 아니고 이미 한 4개월 전부터 모두 해봤던 거고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러한 에이전트 있잖아요. 요거 에이전트. 이거를 한 20개를 동시에 돌려요. 그럼 이거를 20개를 동시에 돌려서 뭘 하느냐?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누군가는 사업을 돌리고 있고, 누군가는 자기 일을 대체시키고 있고, 누군가는 뭐 여러 가지 일을 다 동시에 돌리고 있고, 저 또한 이 에이전트들을 써서 회사 일도 당연히 돌리고 있고, 제가 잘 때도 회사 일을 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시키려고 하고 있고, 자동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제 서비스도 개발시키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고, 뭐 리서치도 시키고 있고, 뭐 콘텐츠 제작도 시키고, 뭐 영상 같은 것도 만들고.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나오는 이 힉스필드라는 앱인데, 여기서 모든 영상과 이미지 제작도 에이전트가 알아서 다 해요. 저는 인터넷 브라우저 거의 여는 일도 많이 없습니다. 에이전트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저는 이 모든 거를 핸드폰으로 시키거든요. 그것도 돼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도구를 쓸 수 있고, 그 도구 중에 가장 중요한 도구인 인터넷 브라우저를 쓸 수 있고, 그리고 이 에이전트를 심지어 핸드폰으로도 작동을 시킬 수가 있다가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핸드폰으로 인터넷 브라우저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거네요. 그것도 돼요. 진짜 어디서 신기하죠? 일하냐가 중요하지 않네요, 이젠. 맞아요. 다 제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 가장 화두는 에이전트를 써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에이전트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아무래도 링크드인 같은 곳에 많이 공유가 되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공유가 되고 있고, 그러한 연구와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는 그래서 뭐 저희 회사도 그렇고 거의 뭐 이 직원들의 반 혹은 그 이상이 그 모든 것들을 탐험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사업의 수익 구조를 개선시키는 거죠. 사람을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막 노트북 2대 사시는 분도 있고 그 맥 스튜디오 사시는 분도 있고 그런 거 같아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맥미니가 아, 품절이 맥미니. 됐다고 하죠. 근데 맥미니, 이거는 뭐 또 다른 그건데, 맥미니 사서 하시는 분들은 로컬 모델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어, 근데 맥미니 없어도 이런 거 다 됩니다. 그리고 전혀 느리지 않아요. 이거 심지어 핸드폰으로도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냥 인터넷 켜질 수 있는 노트북은 다 돼요. 얘는 어, 지금 엑셀을 아예 만들어서 여기 내장으로 시켜버렸죠. 구글 네. 드라이브로 열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거 되는 게 저도 이거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뭐 놀랍지는 않지만 뭐 된다는 거가 놀랍게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이렇게 뭐 음, 이것도 연결시킬 수가 있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을지. 이거를 저희가 미션을 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뭐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해줘 이런 식으로도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돼요. 또 어떤 게 되냐면 스케줄 태스크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이거를 혼자서 알아서 시킬 수도 있어요. 컴퓨터가 켜져 있다는 전제하에 그런 것도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뭐 아침 9시마다 어떤 거를 정리해가지고 나한테 알려줘. 뭐 주식 정보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프로젝트를 뭐 1시간마다 개선시켜줘.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되는데 참 뭐 다양한 게 되는 놀라운 시대이자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래서 포스트가 잘 된 거를 알려줬네요. 도발적 전망 이미지, PPT, 엑셀, 닥스는 없어지고 HTML로 대체된다. 클로드 코드 상위 1%라는 도발적 후킹이 잘 먹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해줬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웹사이트를 만들 수도 있고, 차트도 만들 수도 있고, 뭐 스레드를 쓸 수도 있고, 뭐 다 되는 거예요. 그냥 시킬 수 있는 건,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건,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건 다 된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툴을 빨리빨리 익혀보고 어쨌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걸 그냥 가설 빨리 세워보고 검증해보고 하는 그 경험이 하루하루 쌓이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엑셀 한번 하게 해보고 PPT 만들게 해보고 뭐 웹사이트 만들어 보게 하고 뭐 아침마다 뭐 주식 정보 긁어오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습해 보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게 그 빌더의 핵심 역량이자 뭐 실력이자 가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그거를 하나로 엮어서 뭔가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가치를 만들어내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너무 좋은 예시랑 직관적인 예시를 보여주셔서 저도 빨리 뭔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희가 패스트 캠퍼스를 통해서 연결이 되었던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야기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강의로 준비한다고 또 들었는데 혹시 어떤 분들이 그런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강의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도 강의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유튜브 컨텐츠를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면서 보고 배우고 느낀 점들 중에 가장 공통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시작이 가장 어렵다예요. 툴들이나 이런 도구들은 되게 많은데 시작하기가 두려운 분들이 가장 이 포텐셜을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제 미션이 있다면 제 유튜브 채널도 그렇지만 나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 그리고 나도 이제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자신감,
그런 것들을 드리고 싶어서 음. 강의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 또 이게 강의가 재밌는 게 유튜브로 계속 다 하고 있거든요. 저는 유튜브로 이미 이걸 다 했어요. 하지만 유튜브로 보는 거랑 돈 내고 이 순차적으로 배워나가는 거랑 또 되게 다르다라는 거를 많이 배웠어요. 느끼고. 제가 저번에 강의를 했을 때도, 그래도 하나씩 이렇게 다 해보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는 강의는 AI 네이티브 강의라고 해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여러 가지 도구들을 섭렵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좀 그런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여러 도구들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들 10가지를 조금 어떻게 보면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러한 클래스를 준비하고 있고, 뭐 텍스트부터 영상, 이미지, 뭐 아니면 음악, 뭐 효과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웹사이트 만드는 거, 앱 만드는 거, 디자인하는 거, 로고 만드는 거, 너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거 중에 가장 공통되고 핵심되는 거 10개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관심이 있어하고 이것들이 모였을 때 시너지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시작과 끝을 나아갔을 때 궁극적으로 나도 사업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자신감을 드리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오늘 이제 이 전체 영상에서 얘기를 했듯이 반드시 어떤 강의를 듣지 않아도 물론 괜찮지만 이 강의를 들었을 때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점은 물론이고, 또 한편으로는 노베이스인 분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에 대해서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저희도 모르게 추천 영상에 빠져들어서 파편적으로 유튜브를 시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체계성과 강압성을 갖고 싶은 분들이 한번 활용해보면 충분히 좋고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하면서 되게 많이 배우고 있고, 왜냐면 이 빌더라는 거는 여러 도구를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이 유튜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강압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배울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역량이 커진 빌더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제가 3년 전에 유튜브를 하기 전에 했던 일과는 너무나도 다른 일들을 하고 있고, 왜냐면 그러한 시선들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뭐 AI로 이미지 만드는 거, 영상 만드는 거, 그리고 뭐 웹사이트 만드는 거, 앱 만드는 거, 이것들이 합쳐지면은 더 큰 것들이 보여지고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이거를 다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도구들, 이 빌딩 블럭들을 가지고 있을 때 나의 것으로 어떻게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아이디어는 있지만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가장 지금 각광받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들 뭔가 두려움보다는 즐거움으로 이 시대를 관찰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재력을 이 강의를 통해 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패스트 캠퍼스 측에서 이 영상을 보고 강의를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좀 특별히 할인 링크를 준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고정 댓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비단 강의가 아닐지라도 어떻게 보면 알렉스님의 인사이트와 알렉스님이 계속해서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그 모습들은 또 알렉스님 영상에서 또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채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전체적인 얘기를 마무리한 것 같은데 좀 추가적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일단 기대감과 즐거움으로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그 어떤 뭐 학벌, 지식, 뭐 아니면은 뭐 전공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그 의지만 있다면, 그 의지와 실행력과 끈기만 가질 수 있다면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오죽하면 뭐 개발자인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고, 뭐 아니면은 전혀 무관한 사업을 하시던 분이 뭐 영상 제작가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가능하니까 기회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보다는 행동력으로 이 시대를 앞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원하는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